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그죠? 한 해 보내고 한 해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굉장히 그 거칠은 눈으로 봤을 때, 그 365일이 지나고, 또 새로운 365일이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은, 이제 기실은 따져 놓고 보면 순간순간 지나가죠. 그죠? 찰나찰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찰나에 머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도 실제로는 그 순간, 현재 순간 찰나도 잠시도 머물러 있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무엇을 구획 짓기 위해서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시작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막 이제 우주학자들은 물론 그게 뭐 태양의 그 태양 항성은 태양이 한 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항성이라 그러고, 이제 그 지구가 행성으로서 돌고, 지구의 행성은 또 달이고, 또 달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자전을 하지 않는데,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하루가 또 생기고, 또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갖다 1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그 우주의 그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우주가 도는 그 시간하고 사실은 같이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 단독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 지구가 돌고, 매일 지구가 돌고, 또 지구가 지금 우주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구가 형성돼서 몇십억 년 지나면서 달 모양이 두 개가, 달과 같은 게 두 개가 있었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부딪히면서, 지구하고 부딪히면서 그 부딪힌 면이 실제로 지금 태평양의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부딪히면서 그 23도 정도 기울어져서 있기 때문에 계절이라는 게, 추나 추동의 계절이라는 게 발생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의 정신세계도 우주와 영향을 받지 않고 형성된 정신세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이나 이게 동양 쪽에서는 그 달력, 원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양력이라고 하지 않고 이 카렌다를 만들어 놓고서는 달력 그럽니다. 달의 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생태 주기 같은 경우는 그 달의 그 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이 그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물을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달하고 영향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조수 간만차도 전부 다 달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양력을 안 썼느냐? 태양력을 썼죠. 지금 1일, 2일, 3일 이렇게 쓰지 않고요. 24절기로 해서 썼습니다. 24절기로. 그래서 이제 동지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력에 있어서, 양력에 있어서 그 겨울 동자, 이제 완전한 겨울에 다 되었다는 뜻으로 동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가장 태양이 우리나라에 비치는 시간이 가장 작고요. 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첫 시작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를 갖다 설로 세웠습니다. 음력설은 사실상 양력으로서의 설하고는 차이가 한 달 이상씩 다 나죠.
나는데 이제 그 실제 태양력에서는 양력에서는 동지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근데 이제 또 요즘 사람들은 또 서양의 그 태양력 계산법에 의해서 1월 1일을 갖다가 양력으로 양력이 1월 1일을 갖다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내가 생각할 때는 태양력의 물론 그 태양의 지구가 도는 속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양력인 동지 24절기의 절기가 우리한테는 더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는 음력설도 세고 또 그 동지도 동지 팥죽을 끓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날 그 설이라고 사실은 가장 오래된 설입니다, 그게.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 뭐 언제 새해가 시작되는지 그거는 뭐 그 정확하게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은도 그게 다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은 항상 모든 시간이 새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신 하루하루 새로워진다라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좀 빨리 얘기하면 한 찰나간에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도 찰나간이고, 생각도 저 우주와 전부 다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그 학자가 사리를 갖다가 분석을 했어요. 스님 사리를 분석했는데, 뭐 어떤 의사들은 무슨 결석이라는 뭐 이제 결석이 생겨서 그런데, 결석은 칼슘 같은 게 결석이나 이런 것들은 장작에 화장할 때 1300도 1400도면 다 녹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리를 갖다 어떤 스님 사리를 갖다 양해를 구하고 분석을 했더니 티타늄이 안에 들었더라 그래요. 티타늄은 한 600도 가까이인가 그렇게 돼야, 정확하게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만 철보다 녹는 온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티타늄이 그렇게 형성되어서 사리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저도 학자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막 그냥 그렇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티타늄 같은 경우나 철 같은 경우도 지구가 형성될 때 형성된 것이 아니고, 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의상스님의 법성계 일념적시 무량겁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생각이라는 것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고, 또 영원한 우주 속에서 우주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생각들이지, 그 자체가 단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범우주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범우주적인 생각이 맞고, 개인적으로 일으키는 생각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범우주와 내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범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생각인데 우리가 나만 고집을 하면 그건 우주의 질서와 맞지 않는 생각이죠. 아집이. 그래서 아집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법에 모든 중생과 세세생생 중생이 다 할 때까지 이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생명체에 있어서는 범우주적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매우 진전된 생각이고, 매우 앞으로 인류에게 정말 이바지할 좋은 철학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우주의 질서와 전혀 틀리지 않고 어긋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올해는 개인 이기적이나 또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지구를 한 촌으로 놓고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어려운 데가 있으면 도우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중국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이 압박을 당하고 있고,
독재 체제라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처럼 저렇게 전쟁에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하루에 800명씩 죽어나간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얼마나 참 진짜 좁은 생각이고 범우주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북처럼 3대를 왕조도 아닌데 3대를 갖다가 하고 4대까지 갖다면 내려가게 생겼는 저런 독재 국가가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에 먹고 살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그러면서도 막 그냥 그 분노심을 내서 같이 사는 생각을 안 하고 상대를 다 위협하고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원자탄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건 살 길이 내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 저렇게 생각해가 어떻게 살 길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김정은이도 좀 어떻게 좀 불교를 좀 배워서 어쩔까. 딸은 이쁘게 낳아놨더만 불교를 좀 배우고 생각을 넓혀서 더불어 같이 살려고 하는. 왜냐면 김정은 씨가 조금 마음을 갖다 넓혀버리면 뭐 남북한이 다 긴장이 다 풀리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다 긴장이 풀려버리고 이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 몸집은 크던데 그 마음도 좀 컸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는 좀 내가 이 범우주적인 여러 원소들로 범우주적인 그 천체 변화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고 일어났다는 것을 갖다 생각하면서 조금 범우주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작은 우리만 보고 살지 맙시다. 150번째 개송. 그대가 옳지 않은 나쁜 일을 하면은 내 마음 고소해서 즐거운 듯 바라보니. 참 진짜 우리는 이게 똘쟁이 복장이에요, 그죠? 똘쟁이 복장.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다니까. 이북에서 뭐 굶어 죽고 고행에 뭐 고난의 행군을 할 때 200만 300만이 죽었다 그렇게 하면 그 자식들 뭐 원자탄 만들고 뭐 어쩌고 악을 썼더니 잘 죽었다. 속이 고소하다 그렇게 들 때가 들어있다니까. 그거 나쁜 짓이거든. 아이 좀 정권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서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은 그 300만이나 굶어 죽었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저 사람들 되게 무슨 까부로 잤더니 뭐 그냥 세계 뭐 러시아 제국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슬라브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민족주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저 그냥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막 그냥 다 사람이 죽고 러시아가 그냥 저래서 쪼그라졌으면 좋겠다. 러시아 쪼그라져도 좋을 일이 없어. 왜냐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지금도 푸틴이라는 사람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이 예비군을 동원해가 30만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돈바스 지역에다가 막 유격전으로 밀어 넣겠다고. 30만 밀려 들어가면 또 거기서 수십만이 죽을 거 아니요. 그때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정치꾼들처럼 막 상대 적으로 삼아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그대가 옳지 않은 참 나쁜 일을 하면은 내 마음이 고소해. 고소. 이게 이제 똘쟁이 복장이라. 똘쟁이가 좀 내가 지금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도 모든 중생 하나같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며 서로서로 큰 소리로 욕설만 할 것이니.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말은 내 똘쟁이 같은 생각을 갖다 하지 말고 그 반대로 생각하라. 이 반대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한 것보다 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마음 바꾸기야. 그게 마음 바꾸기라고. 우리가 이제 댓글 같은 경우도 댓글도 가만히 내가 보니까 항상 그 사람이 흔한 사람이 맨날
이상한 쥐 뜯는 소리를 들어 하고, 그 이제 연예인들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나와가지고 즐거움 주려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 저들 돈도 벌지만은도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즐겁잖아요, 그죠? 와서 이제 재롱도 떨어주고, 장기가 있어 장기 자랑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즐겁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그냥 배가 뒤틀려서 그 안 좋은 소리를 갖다 써놔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갖다 엄청 받고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는 내 마음 속에서 그 질투하는 생각이나 저거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잘 되기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나는 요즘에 생각이 확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생각이 확 바뀐 게, 교회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지금 잘 된 모습 말고, 지금 된 모습 말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한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지만은도 그분이 계셨으면 내가 이런 것을 갖다 내 말이 옳죠이 하고 내가 좀 여쭤봤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전부 다 그런 것이 내가 하지 못한 좋은 일들을 갖다가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수위하고 수위 찬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에요. 보살의 수행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남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 그 말이죠. 왜? 인과법에 의해서 결과가 안 좋게 올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믿고, 그러니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 달라이라마께서도 항상 중국을 얘기하실 때, my friend, 나의 친구다. 친구가 지금 마음을 좀 잘못 먹고 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을 하나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들 사실 그 수행자의 정신이 돼야 되거든요. 정신이 돼야 돼. 나는 어떤 때는 그 가게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욕 먹을까 싶어서 말이지. 물건을 10만 원어치 사면 이 집에 2만 원, 이 집에 2만 원, 이 집에 5집을 쫙 놓아가지고 사. 그 시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한 집에서 10만 원치를 다 사면 나올 때 미안해 죽겠더라고 아주. 나올 때 미안해가지고 어쩔까, 돈이 더 없나, 더 사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보면 그 판 사람은 기분이 좋아가 있는데 옆에 할머니는 보니까 많이 사가지고 뭐 많이 들고 돈은 얼마, 대부분 그 장사하는 분들은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가면 얼마나씩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그 얼굴이 인상이 안 좋아져 있으면 참 애터진다. 저분도 옆집에서 많이 팔았으니까 내가 판 듯이 참 좋네, 이렇게 해주지를 않는다고, 그죠? 내가 판 듯이 얼마나 자네가 많이 아이고 자네는 아들 딸 지금 한참 학교 다니고 돈도 많이 들으니까 자네가 많이 파는 게 좋네. 우리 마음은 전부 다 그런 보살의 마음이어야 돼. 내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나는 물건을 못 팔아도 좋고 그대가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네 하고 해주는 이 마음이 우리 사람 사는 삶의 따뜻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사람이 살만하다고, 그죠?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파트 저런 것을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구조에서 바라보면 이타적인 모습은 아파트 구조에서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기적인 구조예요. 자기 부모마저도 오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형태도 이게 이기적인 구조가 되면 형태 그 자체가 우리의 정신을 갖다가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해요. 우리 정신을 갖다가 정말 이기적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송의 말씀처럼 말이죠. 나는 불행하더라도 그대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마음 바꾸기의 보살행위란 말이에요. 번노 속에 찌들린 그가 감히 이내 몸과 더불어서 경쟁하려 한다는 소리 들었다네. 그대가 어찌 나의 배움이나 지혜와 혈통이나 재물이랑 따라올 수 있겠는가? 이제 누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학교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아주 부잣집 애가, 집안이 좋은 애가 1등을 하는 애가 있다. 그 이제 가난하고 한 애가 얘를 따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요 1등 하는 애가 가만 생각할 때 쟤는 이북 모양으로 출신 성분도 안 좋고 바탕이 안 좋고 이북은 그렇답니다. 뭐 혈통이 백도혈통인데 머리가 안 하얗더라고. 무슨 백도혈통이니 뭐니 그러고 말이지. 그건 신성시대고 또 그 둘러싸고 있는 아주 출신 신분이 좋은 사람들 뭐 그 전투에서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고 그 독립운동을 했고 한 것이 전 인민을 위해서 했지 어찌 저거들을 위해서 했겠는가. 계급을 저거들은 신성하고 저거들은 대단한 존재이고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감시 대상이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자체가 구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잘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쟤는 출신 성분도 안 좋고 접집도 가난하고 아버지는 뭐 알코올 중독자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말이야. 어느 뭐로 보라 어느 꼴을 보라 나보다도 훨씬 못한 놈이 감히 나를 따라올라 그래?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어떤 때는 거기에서 그 후보를 선전하는 그 선거단들이 선거위원 뭐 하는 사람들이 출신 성분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지금 저게 우리 사회에서 믿게 들어가는 얘기인가? 또 출신 대학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인도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카스트 제도와 우리 조선시대의 상반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인류가 실험해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미 치부하고 다 정리된 얘기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서 1700년대 말 1800년대 100년 가까이를 갖다 아프리카 노예들을 갖다 잡아서 60만 명을 노예를 잡아서 장사를 했어요. 미국에 갖다 판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60만 명이에요. 1800 우리 아마 고종 정도 됐을 때 그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네덜란드. 그 지금 네덜란드 돼 있는 국왕이에요. 그 왕조에서 그랬어요. 그때 노예 시장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남아 중국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넣게 했는데, 노예 시장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너무 가슴 아픈데,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파는 바람에 노예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들은 흑인이고 또 뭐 노란 황인족이고, 그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는 노동을 착취해서 돈을 벌겠다. 그 네덜란드의 부에, 네덜란드가 지금 12,000불, 12만 불 이렇게 넘어가는 그 부의 대다수를, 그 부를 축적한 대다수가 노예 무역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도 지금 부를 축적한 것의 핵심이 인디안 거의 다 죽이고 5천만 가까이 죽이고, 또 흑인들 잡아다가 남부에서 목화 노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1900년대인가요? 그 전후해서 사탕수수, 그거는 뭐 노예는 아니지만 노역자로 팔려가서 이제 일한 적이 많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는 저번에 누가 와서 물었어요. 스님, 천재가 있을까요? 엄격한 의미에서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다 비슷하지 천재가 없다. 어떤 부분, 사람은 어떤 부분에 좀 뛰어났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좀 뛰어났을 뿐이지 특별하고 특수한 천재는 있지 않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다 냈던 사람이다. 어떤 부분에 특수한 사람은 있지만 그건 다른 부분이 대단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것도 특별히 있지 않다. 인간의 심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저분들 내가 받들고 저분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지. 누굴 부리고 살고, 보살이 나는 아상이 있어서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보살은 이 세상에 있질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남하고 얘기하면서 자꾸 저게 감히 나하고 비교한다고? 지금 학교도 다닐 때 말이야, 제일 꼴찌 해놔놓고 나하고 비교한다고? 우리나라는 학교 서열도 있지만은 반 안에서의 서열을 또 얘기해. 이건 굉장히 후진적인 얘기고, 인간 심성으로서는 그냥 밑바닥의 얘기들이라. 더러운 깨골창의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런 나보다 나아서, 그건 누가 얘기하면 참 그 사람이 훌륭해서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건 내가 그냥 예의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생각.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이게 보살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나 모르는 이 하나 없는
나의 공덕 되돌아와 바람결에 들리면 들끝까지 일어나는 희열에 빠져들어 더없이 만족하여 기쁨 속에 들뜬다. 누가 진옥스님 참 잘한다더라 그러면 어디서 진옥스님이 참자만 나와도 기틀을 세우고 길을 이렇게 하고 봐라고 나를 칭찬한다고. 그 사람의 공덕에 관해서 그 사람의 칭찬하는 말을 갖다가 한마디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라도 막 그냥 자기가 대단하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듣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 잘한다는 소리를 갖다 바람결에 들었어도 참으로 잘한 일이구나, 참으로 깊은 일이다,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나는 내가 잘한다는 소리를 갖다가 티끌만큼도 들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들으면 손해야. 왜? 혹시 내 마음에서 내가 잘했다는 아상이 일어나면 더 손해잖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칭찬을 듣건 듣지 않건 간에 내가 할 일은 한다 그 말이죠. 저번에 누가 이거 뭐 좀 의도가 다른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누가 상을 품신을 한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 상을 주지 말고 그냥 밥상이나 한번 주지. 내가 상을 주어서 격려한다고 이 일을 더하고 상을 주지 않아서 격려를 안 한다고 이 일을 갖다 안 하고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이용해서 내 지위를 높이고 내 이름을 더 날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안 되는 일이다. 그 뭐 상을 품신하지 마라 말고 상을 갖다가 받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손해니까 얘기하지 마라. 정말 창피한 일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불어서 상을 받는 것을 내가 받는 것처럼 기뻐할 뿐이지. 기뻐할 뿐이지.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내 마음속에 0.01%도 그건 없어요. 몰라 이제 상이 받아서 그게 뭐 좀 내 뭐 한 사는데 한 100년 수명이 더 늘어나다 그러면 그것도 욕심인가? 몰라도 그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뭐 전에 뭐 전직 대통령들은 보면 어떤 때는 나 웃기는 게 대통령 지 퇴임할 때 지가 지 훈장을 줬더라고. 아, 지가 지를 훈장을 줘서 나 세상에 누가 준다 그래도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수준 낮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수준 낮게 살면. 내가 깊은 것은 중생이 행복함으로 깊은 것이지. 대통령이 기쁘다 그런 것은 국민이 행복하기 때문에 깊은 것이지. 자기의 권력 때문에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즐거움이 행복, 국민의 괴로움으로 왔다 그러면 그건 전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고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그대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만약 그가 나의 일을 힘들어서 하더라도 그에게는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시켜주고 이내 몸이 완력으로 모두 다 빼앗으라. 대부분 그렇지 뭐. 대부분 그렇지. 아니 우리가 이번에 저 건설 노조 같은 거 있잖아. 아니 뭐 운수 노조 뭐 그거 있잖아. 아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편하지. 불편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트럭 몰고 다니면서요. 트럭 몰고 다니면서 이게 주로 밤중에 다니거나 새벽에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트럭은 짐을 20톤, 30톤 실어 놓으면 브레이크 밟는 것이 제일 싫어요. 위험하고. 그렇게 힘들게 밤중에 다니면서 짐을 옛날에는 과적하지 않으면 그 화물주가 짐을 주질 않아. 그러면 오버해서 짐을 실어야 되고 뒤에 적재함에 20톤, 30톤 짐을 실어 놓으면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밀려서 엎어지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차가 적게 다니는 밤중에 다니거나 안 그러면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내기가 돈이 딸리니까 기름값 올라가고 그러면 그 국도로 우회해서 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택시나 우리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볼 때는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차가 크고 위협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나는 화물연대 그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얼굴을 봤어. 그 위원장부터 그냥 완전히 맹태처럼 말라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내 아는 사람도 그 화물연대 들어가 있는 그 들어가서 운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사는 내가 집을 알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게 살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사시더라고. 그럼 이제 나는 그 기업주들도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짐을 실어다 주는 사람에게 그래도 저 사람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그걸 갖다 중재를 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서로가 불편을 덜게끔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눌렸다고 승리했다고. 누가 누구를 승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제일 가슴 아프게 듣는 말, 저 사람은 꼬라지가 저러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 뭐하러 도와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생에 복이 좀 적어서 박복하게 살지만은 옆에서 같이 도와서 살면요, 충분히 다 일어서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생각된 게 건강보험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나는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의료 시스템이나 건강보험 시스템이 이게 지금 견딜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견디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구축을 잘했구나. 전 세계에서도 극복하는데 우리 돈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버신 분들은 건강보험을 좀 더 많이 내시잖아요. 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못 내는 사람 못 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들까지도 법으로서는 분명히 안 되지. 그러나 코로나가 법을 따집니까? 불법 체류자들까지 신분을 묻지 않고 다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검사하고 다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
이게 사회의 어떤 면에서는 정의입니다. 지금은 중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제만 해놨다가 풀어놓으니까 지금 WHO에서는 100만 정도가 죽을 거라고. 지금 뭐 장례식장에 시신이 바닥에 다 널려 있을 정도고 냉동고에 들어갈 냉동고가 없는 거야. 화장터에는 지금 화장을 기다리는 것이 24시간 화장을 해도 되질 않고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단 말이야. 그런 사회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같은 의료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이 가치를요, 이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북 사회보다 좋다라는 것이죠. 이북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이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거예요. 이 평등 사회와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사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개송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개송이 사실은 154번 개송까지 똥낸 수행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BTN에 이게 그 붓다에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옥 불자님, 김희영 불자님, 박미화 불자님, 송인순 불자님, 이상환 불자님, 조민희 불자님. 혹시 이제 금행하시는데 그 불자 아닌 분은 앞으로 불자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BTN을 이렇게 잘 깊이 봐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